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거.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일단 기말 그러면 12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게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면 최근에 거는 남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 맞습니다. 선입선출법. 왜냐면 팔기는 지금 파는데 물건은 옛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에 우리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크다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도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부채와 자본.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1년을 초과해도 유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니고 비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2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존의 차입약정. 그 기존의 차입약정이 1년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부터 몇 년이 넘는 거예요? 1년이 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거래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거래할 때 이거를 1년 안에 갚을 거냐? 그러면 유동. 그 다음에 첫 거래할 때 우리는 이거를 1년 이후에 갚을 거야. 그러면 뭐요? 비유동.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요거는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기타 자본이익금은 자본이익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이익이익금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 전산회계 1급에서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찾아서 거기 상품 밑에 146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114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어디 갔냐? 232번.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 136번. 요 번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쓴 거는 232번이죠. 정답 3번. 요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유동성 배열법.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단기대여금은 당좌자산이고 얘는 기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적어드릴 때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에는 당좌하고 재고,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요거 순서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요거는 무슨 자산이야 이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냥 컨트롤 F 치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채.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 할인 발행이에요. 이거 말장난입니다. 이거 액면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국어가 되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다. 이 얘기는 액면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할증 발행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은 할인이라는 게 싸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금액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액면 이자액은 맨날 똑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 공사 계약 금액 1000만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단기 발생 원가, 그 다음에 추가 소요 추정 원가, 요거 갖고 이제 구하는 건데, 요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누적 공사 진행률이라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은 솔직히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거 대부분 맞춘 사람들 찍어서 맞춘 거지 저희가 이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 회사가 거기 보시면 추가 사요 추정 원가라고 있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가 아니죠. 2020년도에 보시면 거기 100만원하고 500만원이라고 있어요. 네, 100만원하고 500만원에서 누적공사 원가가 현재 600 들어간 겁니다. 얼마 들어간 거라고요? 600. 왜냐면 2019년도에 100 들어가고 2020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500 들어갔죠. 그래서 총 600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총 공손 원가라고 있어요. 네, 예상 원가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상 총 공사 원가는 거기 보시면은 750이에요.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2019년도에 보시면 100만원하고 650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 총 공손 원가는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눠줘요. 요 두 개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계산기 어디 있어? 그러면은 600만원을 750으로 나눠요. 그러면 80% 나와요. 몇 프로 나온다고요? 80%. 그러면 80%면은 2020년도에 총 거기 보시면 10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총 공사 수익이. 그래서 총 공사 수익의 80%면 얼마죠? 800만원이죠.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800만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제 총 1000만원짜리니까 1000만원에서 800 빼면 얼마만 남았죠? 200 남았죠? 그래서 정답은 200만원인데 이런 거 풀 시간에 다른 거 하세요. 이거 한 문제밖에 없거니와 이거 나오면 또 숫자나 이런 거 다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찍으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몇 개 맞추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목표는 원가에게는 다 맞추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재무에게 3개 나와요. 네, 재무에게 5개. 여기에서 3개 맞추는 게 목표고 원가에게 5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하고 여기 3개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2개 나와요. 여기에서는 2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3개, 5개, 2개에서 10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가얘기가 그나마 공부하시면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가성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원가얘기예요. 그래서 6번 보시면은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서 실제하고 예정입니다. 거기 예정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신속히. 네, 신속성. 그래서 우리가 예정 원가를 하는 이유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관련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도 나오면 변동비하고 고정비죠. 정답은 4번이에요. 요거 배운 적은 없어요.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는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제품원가하고 기간원가는 수익대응이에요. 그리고 기간원가라고 나오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부 기준. 그래서 요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배부 기준이 나누는 거잖아요. 나눌 때는 요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그래서 다른 말로 연관성. 그래서 우리가 관련 있는 걸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관련 없는 걸로 나눠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완성품 안산량. 우리 완성품 안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예요? 초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완이 400개. 그 다음에 말이 20%, 20개. 그 다음에 빼기 초가 150개에 40%, 60개. 그래서 360. 정답 1번. 요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잘 준비하셔서 안 틀리게끔.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우리 그래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무비 더하기 간접비. 그래서 노무가 100이래요. 그 다음에 간접비가 2개가 필요해요. 변동제조 간접비하고 변동제조 간접비랑 고정제조 간접비. 그래도 고정은 나와있죠. 70이라고. 그 다음에 변동은 노무 원가의 몇 프로래요? 80%. 그러면은 80만원 나오죠. 그래서 80에다가 70 더하면 150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다가 150 더하면 얼마예요? 250.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맞출 준비 하시고요. 10번은 꼭 연습하십시오. 세무 쪽에서 요거 잘 내요. 직접 배분법하고 단계 배분법. 계산 문제도 냅니다.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배부와
그래서 보시면 G1 먼저 배부하래요. 그래서 G1이 현재 83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보시면 50, 40, 10이죠. 다 더해서 100분의 50. 41만 5천원. 여기 A1.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100분의 40. 그러면은 33만 2천원. 요게 A2.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단계 배부법은. 거기에 있는 비율에 맞춰서 뭐 또 이상한 거 뜨고 있어. 돋보기. 그래서 100분의 10. 그래서 8만 3천원. 요게 G2. 그 다음에 G2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G2가 현재 68만원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받은 거 얘는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받은 것까지 다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 30, 20, 50인데 보조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해 주실 때. 그래서 50분의 30.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45만 7,800원. 요게 A1. 그 다음에 A2는 50분의 20. (30만 5,200원)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G2의 배분 대상 원가죠. 76만 3천원에서 3번이에요. 여기까지는 원래 안 구해도 됩니다.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배부 금액.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많이는 못 드리고 2분 드릴 테니까 직접 배부법으로. 무슨 배부법이요? 직접 배부법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으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G1하고 G2. 3분 후에 볼게요. 직접 배부법 나오면 저기를 지워버리세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보조 부분 밑에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G1은 83만원 곱하기 90분의 50. 그래서 10은 없는 거예요. 보조는 없는 겁니다. 직접 배부법은. 그래서 83만원 나누기 90 곱하기 50 하시면 461 111. 그리고 별 얘기 없으면 원미만은 버림이에요. 요게 A1. 그 다음에 A2는 83만원 곱하기 90분의 몇이요? 40. 이런. 아이고 저기요 90분의 40. (368,888) 그 다음에 G2. G2는 현재 68만원이 있고요. 원래는 30대, 20대, 50인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30. (40만 8천원) 그 다음에 68만원 곱하기 50분의 20. 27만 2천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씩 더 확인하시고요. 왜냐면 세무 쪽에서는 좀 잘 내잖아요. 그리고 회계에서도
종종 출제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무 쪽에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황금. 황금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일반 황급하고 조기 황급. 그래서 일반은 30일, 조기는 15일. 그 다음에 일반은 예정신고는 미환급 해줘요. 그 다음에 조기는 이제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경영 계획 그 경영 개선 같은 거. 예. 올해 좀 많을 건데 뭐 이제 권고사직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경영 계획 그 개선 같은 거. 그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 안에서 맘대로 신고 가능한데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3월에서 4월은 안 됩니다. 왜냐면 3월은 예정 신고고 4월은 확정 신고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네. 원칙은 30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은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30일, 그 20일이 아니고 15일. 그 다음에 12번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거 맞고요. 두 번째 상여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퇴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건 근로소득으로 봐요. 답은 3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직장 회식비. 요거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지 근로소득으로 받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회식 안 가려고 그러는데 더 안 가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적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저기 뭐 젊은 사람들이 회식하자라고 얘기한다 그랬더니 댓글에 저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자기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요즘에 식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회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술 담배를 잘 못해서. 저희 때는 또 부어라 마셔라 하던 시기라 주면 먹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 회사는 저기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저희 와이프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지금은 딴 거 하고 계시지만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패밀리 레스토랑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우리 개인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면제. 1번 원칙적으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의무 면제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의제매입세액 안돼요. 거기 면세농산물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은 저희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안되고요. 환급도 안돼요. 안 돌려줍니다. 간이과세자도. 왜냐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도록 돼요. 그 환급 안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14번 인적공제. 네, 인적공제가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공제. 그래서 우리 뭐 나이소득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부녀자 공제예요. 한부모 공제는 소득 한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 금액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그리고 월급으로 나오면 4,100만 원 정도 돼요. 4,170인가 그러는데 한 4,100만 원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형제자매는 되는데 형제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그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요,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배우자도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원래 자녀의 배우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두 분 다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공급가액. 우리 공급가액을 다른 말로 과세표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매출 공급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하고 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무슨 전표요? 메인 매출 전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되고요. 외국으로 직수차란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긴 안 돼요. 저거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우리 내국 신용장이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직수출.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매출의 영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매출의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은 하는 거고 직수출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도 세금 계산서 발행해요.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발행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간주 임대료가 이거예요. 매출의 건별. 건별은 무증빙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공급가액이 되냐를 물어본 것도 있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견본품도 안 돼요. 왜냐면 견본품은 간주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700입니다.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뭐 기억하시냐면은 어저께 문제풀이에 있었는데 저기 직원을 위해서 회사 제품 줄 때 요때는 얼마까지만 비과세라고요? 10만원. 요거 이론에도 내니까. 그래서 회사 제품 제공할 때에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어저께 100만원인가 있어갖고 90 나왔었잖아요. 그거 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문제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당.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해본 적 거의 없어요. 지나가듯이 한번 설명드린 적은 한 번인가 두 번 있는데, 일단 배당 나오면 제가 항상 두 가지 설명드립니다.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요? 줄 때. 그래서 지금은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리고 여기 잘못 설명드릴 뻔했네. 견본품은 간주 공급 아니에요. X가 빠졌네요. 네, 견본품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견본품 줘야 뭐 팔 수 있죠? 물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금 안 내요.
X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그 간주공급 부분 찾아보시면 견본품은 세금 안 내는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3월 28일 날 차변에 요거 처리할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2월 이익 잉여금. 그래서 550. 그 다음에 대변에 이익준비금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한 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미지급 배당금 500. 그리고 혹시 여기에다가 이걸로 처리한 것도 맞게 해줬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네, 일반적으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이익준비금은 왜 이래?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근데 지금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5월 2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차보증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요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면 보증금에서 까는 거. 네,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우리가 월세 안 내면 보증금에서 제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집주인 되시면 그런 거 다 특이하게 넣으세요. 뭐 3개월 동안 월세 안 내면 나간다. 이런 거 꼭 특이하게 다 넣어 놓으세요. 왜냐면 그런 거 안 넣어 놓으면 재꼴나요. 제가 예전에 집 조그만 게 있어 갖고 월세 줬다가 마이너스를 꽤 많이 받거든요.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가족 빼놓고는. 뭐 가족도 못 믿는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가족 빼놓고는 믿지 마세요. 재꼴나요. 제가 그래갖고 한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손해봤어요. 그 집 하나 때문에. 그래서 5월 25일은 대변의 임차보증금. 왜냐면 자산의 감소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 거래처 쓰세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증금에서 제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거래처 꼭 보증금에는 무조건 쓰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 거래처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쓰세요. 여기에다가도 거래처 써도 돼요. 안 쓰는 거에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써야 되는 거에 안 쓰면은 틀린 문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이거 거래처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네. 그러면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6월 1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회수 불가능이랑 조회. 우리 못 받을 거 대비해서 쌓아놓는 걸 뭐라 그래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보충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게 기억나야 돼요. 대손상각비. 왜냐면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 아닐 때. 그래서 언제 써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 나오면 무조건 여기 가서 하세요. 왜 학계잔액 시산표가라고 하냐면 여기는 좋은 게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 들어가서 많이 봅니다. 왜냐면 재무상태표 들어가면 3개밖에 없고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5개가 다 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 가시면 돼요. 여기 합잔. 그래서 합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 며칠이죠? 6월 15일. 그리고 이걸 찾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어요? 900. 근데 이거 하신 분들은 6월 14일로 들어가세요.
이미 입력하신 분은 6월 15일 들어가면은 금액이 다르게 뜨거든요. 그래서 연습 때, 아까 제가 시간 드렸을 때 푸신 분들은 6월 14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900이 뜰 거예요.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6월 15일 날 사변에 대손 충당금 900. 왜냐면 900이 있었잖아요. 또 더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얼마 부족하죠? 2,500 부족하죠? 부족한 거는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다고요? 3,400 신화.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은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손 충당금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나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문제가 요거 하나 있어요. 퇴직급의 충당부채. 얘는 부족하면 무조건 퇴직급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5로 갈 거냐 8로 갈 거냐 둘 다 뭐가 나오죠? 충당.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나오면 똑같이 조회해서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조회해서 부족하면 무슨 급여라고요? 퇴직급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1일 별표 3개.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조부서에 썼대요. 그래서 소모품 B. 그리고 구매가로 보는 거예요. 판매가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판매가는 팔았을 때. 근데 여기 안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 90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저게 몇 번이요? 8번. 무슨 대체? 타계정. 타계정 대체는 언제 쓴다고요?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딴 데 썼을 때, 딴 데 썼을 때. 그래서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셨을 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주식. 요거 이해하시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요거 관련돼서는 월요일날 그 상계 처리하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죠.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거기 보시면 5,000원에 1,000주니까 500 나와요. 근데 800만원에 발행하고 35,000원 빼고 받았죠. 보통예금 796만 5천원. 그 다음에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296만 5천원. 요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00만원 이익 났었죠. 근데 거기에서 얼마 쓰셨어요? 3만 5천원. 그래서 296만
5천원만 이익 난 거다. 그래서 우리 주식으로 이익 난 거를 주식 발행 초과.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7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매입의 현과 경건. 차변에 기계 샀죠? 기계장치 30, 세금 3만원. 그 다음에 통장 나갔어요. 보통예금 33. 그 다음에 8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그래서 수입 나오면 두 가지예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모반액의 처리, 부가세. 그래서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인천 세관 역, 차변의 부가세 20, 현금 20. 우리 입력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는 200에 20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는 알아서 얼마만 뜨죠? 20만원만 뜨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특별히 막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뭐예요? 예, 면세예요. 그래서 9월 10날은 면세. 매입이든 매출이든 무조건 면세입니다. 계산서 나오면. 그 다음에 거래처는 책방, 전자는 역. 차변에 800번대 도서 인쇄비 22.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9월 13일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에 영세, 내영, 역. 대변의 제품 매출 3,500. 차변의 외상 매출금 3,500. 그 다음에 9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물트럭. 화물트럭은 상관없어요. 네, 승용차 아니니까. 그래서 카드로 했으니까 매입액 가과 삼진.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15.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00원. 그 다음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165,000원. 무슨 카드요? 시민카드. 끝. 분계는 그냥저냥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러니까 두 군데 가야 돼요.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지문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해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요거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F2 홈맥. 그 다음에 동 없고 지상 1층에 몇 호요? 101호. 그냥 여기에다 1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면적은 330. 그 다음에 점포
2020년 7월 1일에서 6월 30 4천에 25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선. 그 다음에 지상 2층에 201호. 면적은 330. 사무실. 2019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 2천에 180. 그 다음에 재계약 하셨죠? 그래서 2023년 10월 31일 2천에 20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율 1.2%. 여기 있죠? 1.2. 만약에 틀렸으면 요거 이자율 눌러서 고치시면 돼요. 시험 때에는. 근데 지금은 안 틀렸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고치실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적으세요. 월세 등 1330.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가 181, 478.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저기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대요. 그래서 얘는 매입과세예요. 매입과세가 아니고 매출과세.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가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매출의 건별이에요. 항상 신고서 들어갈 때는 요게 과세냐 영세냐 면세냐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답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가세 신고서. 요거 이제 빠져나오실 때는 항상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신고서.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치시고 우리 매출과세 1번이죠. 그래서 1330에 133만원. 그 다음에 건별은 4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81, 478 요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도 왜 1번에 들어가는지 왜 4번에 들어가는지 그거는 매출의 과세면 1번이고 매출의 건별이면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여기에서 하면 되죠.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에서 6월 30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일단 매출 자료 항상 요게 먼저예요. 매출 과세, 매출 카과, 매출 수출 그 다음에 대손. 그래서 대손은 마이너스 1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그래서 1번에다가 5천에 500 그 다음에 3번에다가 1700에 170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입니다. 6번에 3천. 그 다음에 대손은 세액만 넣는 거예요. 여기 안 눌러져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요? 10만. 그래서 왜 마이너스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대손세 공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제라는 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매입 원재료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두 번째 104만원에 의제 매입세액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43번에 여기 있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의제 매입세액인데 104만원 곱하기 저기 밑에 밑줄 치세요. 기타에 보시면 104분의 4.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내요. 원래 이렇게 내는 건 전산세무 1급이거든요. 전산세무 1급에도 부가가치세 나오는데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잘 내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는 종종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아예 안 내진 않더라고요. 세무에서. 그래서 104만원 나누기 104 곱하기 4면 4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104만원에 4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구입한 소모품이 있어요. 그거는 매입의 카과입니다. 카드로 샀으니까. 그래서 매입 카과의 일반이에요. 또 영어로 나왔냐? 매입 카과의 일반. 그 다음에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500cc. 얘는 매입 불공의 고정이에요. 왜 고정이냐면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일반하고 고정 헷갈리시면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F.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밑에를 보면 돼요. 밑에 보면 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무슨 자산이라고 써야 돼요? 고정. 그 다음에 상품 매입. 예정신고 누락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입은 전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매입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매출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매입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입의 과세. 그래서 뭐 종이로 하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에다가 홈택스에서 신고. 이게 전자신고 했다는 얘기예요. 홈택스의 신고가 전자신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신고하면 얼마 빼준다고요? 10,000원. 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여기 10번에다가 4,000에 400.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43번. 그래서 43번에 104만원에 아까 4만원 나왔죠. 104만원에 4만원. 그 다음에 카드는 41번 50만원에 5만원. 우리 불공은 두 번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1번에다가 1700에 170. 그 다음에 여기 불공 가셔서 50번에다가 1700에 170. 그 다음에 상품 매입은 예정신고 누락이죠. 그래서 여기 38번에 300에 30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요거 넣어 주셔야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10,000원. 그래서 여기가 220이 나오면 맞은 거예요. 1분 더 드릴 테니까 혹시 잘못 넣으셨거나 틀린 데 있으면 고치세요.
그 다음에 결산 볼게요. 문제 4번은 결산. 그래서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 5번만 자동인데 저기 비정상 간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비정상 나오면 자동, 수동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수동 5개에 자동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5,000주가 있었는데 2,000원짜리가 2,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5,000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250만원 나와요. 그래서 올랐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50. 그 다음에 결산 때 하는 게 금액 조정이거든요. 우리 금액 조정을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5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그 다음에 성급비용. 그 다음에 성급비용 밑에나 위에다가 자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자산 헷갈리시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보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라 그랬냐면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비용이면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지금은 자산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대변의 성급비용.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문제 보험료죠. 그래서 차변에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구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은요. 앞에 봐주시고요. 금액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150이래요. 근데 요게 1년치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우리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래서 12분의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월 달부터 했죠? 여기 지문에 보시면 5월 달부터 그 8월 달부터 했습니다. 몇 월이요? 8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분의 8월부터니까 8, 9, 10, 11, 12 해서 몇 달이에요? 5달이에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5.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150 나누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5 하면은 62만 5천원 나옵니다. 요 62만 5천원이 올해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산일 때는 올해 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62만 5천원. 성급비용도 얼마요? 62만 5천원.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렇게라도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9월 30일에 밑줄 한번 더 쳐주세요. 장기차입금의 9월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장기차입금 얼마짜리였다고요?
1억. 그 다음에 무슨 은행? 서울은행.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몇 년 이내가 되신 거예요? 1년 이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이내가 되면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유동성 장기부채 1억. 그리고 시험 때 장기 차입금 나오고 날짜 나오면 99%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거 유동성 장기부채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고. 아이고 잘못 풀었네. 죄송합니다. 아까 번호가 이거 4번 문제죠?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아까 번호가 잘못 바뀌어 있어갖고 제가 엉뚱한 거 풀어드려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3번은 현금과 부족 22만 5천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접대비였대요. 그래서 접대비 20만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퀵배송. 퀵배송이 물건 나르는 거죠. 네, 그러면 물건 나르는 거니까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운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운반이니까 운반비. 그래서 운반비가 2만 5천원.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현금 과부족이 얼마 있었다고요? 22만 5천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5번에 별표 3개 치시고 요거 꼭 외우세요. 네, 비정상 감모 나오면 요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 다음에 지금 상품이죠? 네. 그리고 이거 팔았어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러면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적요 몇 번이요? 8번. 무슨 대체? 타계정 대체.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무조건 안 팔았을 때예요.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950개에서 880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몇 개 없어졌죠? 70개 없어졌죠. 그래서 70개 곱하기 1,500원 해서 금액은 10만 5천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 꼭 해보세요.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왜 어렵냐면은 아주 잘 내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또 안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돼요. 언제 나올란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되는데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수동 결산이에요. 그래서 수동은 12월 31일에 넣으시면 되고요. 네, 제가 5번만 넣을게요. 왜냐면 5번은 넣어야 금액이 맞아서.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0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그 다음에 여기에다 꼭 그거 넣으셔야 돼요.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계정 대체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자동 여기에서 하죠. 결산자료. 그래서 하는데 여기 잘 봐주세요. 원재료는 700개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700개에 1,000원이니까 70만원이 맞겠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100개에 1,000원에 700개 하면 7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7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요거를 해 주셔야 돼요. 뭐 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제품은 550개 곱하기 2,500원. 왜 이래 계속. 550개 곱하기 2,500원 하면 137만 5천원.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상품은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항상 맨날 실제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880개 곱하기 1,500원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80 곱하기 1,500원 하면 132만원 나와요. 결론은 얼마를 넣으셔야 된다고요? 132만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기말 상품에 132만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에 70만원. 기말 원재료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에 137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뭐 누르시라고요?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분계랑 꼭 재고자산 감모손실 나오면 적요 8번 붙습니다. 왜냐면 감모는 판 게 아니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거 꼭 붙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넣으실 때 꼭 요거 기억하시고 실제에다가 한다. 그 다음에 급여 넣을게요. 급여 자료 입력.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원천 징수하셔서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솔직히 시험 때 제일 걱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시험장 가시면 들어갈 때는 시작은 같이 하는데 나올 때는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푼 사람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한 명씩 나가면 솔직히 집중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는 거는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급여 자료의 핵심은 수당 공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급여 자료까지 하고 쉴게요. 일단 기본급이요. 그 다음에 상여 부, 그 다음에 직책 있으니까 여, 월차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식대는 거기 보시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대를 안 준대요. 그 식사 제공 안 한대요. 그러면 여.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거기 보시면 직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내교통비는 별도로 주면 안 돼요. 시외는 상관없습니다. 외는 상관없는데 시내는 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 그 다음에 야간은 없으니까 부.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여기에서 F2 누르고 연구 쳤더니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여.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넣으면 돼요. 아, 그리고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순서 맞추실 분들은 여기 식대 눌러서 여기 위에 버튼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직책. 이렇게 맞춰 놓으면 입력하기 편해요. 그래서 맞추실 분들은 저렇게 해서 맞춰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날짜는 12월. 그 다음에 30이라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김기한 씨에다가 350에 10에 30에 20에 60.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거 다 났네.
그다음에 건강보험, 장기, 그다음에 고용 맞고 나머지 다 맞죠? 그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하시래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나오시고 여기 원천징수 가셔서 그 다음에 몇 월 달이에요 이거? 12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 전월 미환급세가 얼마 있대요? 20만원. 그래서 전월 미환급에다가 얼마 등록하세요? 20. 끝. 그래서 전월 미환급 넣는 거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그 나머지 거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또 풀어볼게요.